선정한, 판단한 내용 중에서는 나에게 불리한 내용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이제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감정이라는 것은 이제 판사의 판단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실 판단을 하고 결과를 이제 법원에 제출해서 이거를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뭐 법률에 관해서는 이제 판사님들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전문가시죠. 근데 다만 법률적인 이외의 부분, 뭐 예를 들면 뭐 의료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뭐 IT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 있어서 법률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지식은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여러 감정 중에서 이제 건설 감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뭐 건설 감정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우리 집에 뭐 예를 들어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뭐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거 윗집으로 인한 것이더라. 그래서 윗집에다가 이거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책임이 없다 해서 그런 누수 원인과 손해배상 액수를 이제 확인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이제 분양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안에 이제 뭐 엄청 뭐 수많은 하자가 발생을 해서 시공사로 하여금 이거 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 전혀 이행이 없어서 하자 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공사 대금이라든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뭐 유익비, 원상 회복, 범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이제 감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나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리고 해당 손해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한 것인 것, 그리고 해당 손해배상 액수까지 내가 모두 입증을 해야 됩니다. 건설로 이제 돌려보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하자가 발생을 했고 해당 하자가 상대방의 책임 또는 책임 범위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까지 모두 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게 결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의 입증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감정 절차를 통해서 쉽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고는 이제 감정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감정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감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원고의 신청 내역을 보고 원고 입증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 판단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감정 신청을 채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감정인 후보자를 원고와 피고들에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는 이제 감정인이 여러 명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명을 뭐 이제 건설 소송에 있어서 뭐 좀 큰 규모다 그러면 이제 3인까지 후보자를 지정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후보자를 원고와 피고에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는 이제 감정인들의 경력, 그리고 예상 감정료 내역을 한번 보고, 우리 사건에 있어서 이제 감정인은 이 사람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감정료를 먼저 원고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지정 희망하는 사람으로 감정인이 지정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감정인이 지정이 됐다라고 할 때는 감정기일이라는 것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변론기일처럼 원피고 당사자가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인이 이제 출석해서 감정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손해배상의 기준 시기라든지 또 이제 감정서를 언제까지 제출할 것이라는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감정인은 해당 현장에 가서 검증을 하겠죠. 그래서 뭐 하자가 발생된 내용이라든지 원인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감정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결과서가 이제 감정서가 제출되면 끝이냐 라고 하시면 아니죠. 그 감정인이 산정한, 판단한 내용 중에서는 나에게 불리한 내용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감정인이 산정한 내용 중에 이거 지금 감정인님 지금 이러이러한 식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거 지금 잘못 판정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의 감정보완 신청, 즉 이제 사실조회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 감정인은 감정보완 회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원피고 사이에 더 이상 이제 감정보완할 내용들이 없다라고 하면 감정 절차는 이제 종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재판부에서는 원피고들의 주장 내용과 감정인의 감정서, 감정보완 회보 등등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 액수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선고를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민사소송에 있어서 감정, 특히 이제 건설 감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만일 내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하고 변호사가 알아서 잘 진행하겠거니 하고 내버려 두면 이거 큰일입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인 감정 절차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 내 대리인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뭐 어떤 서류를 제출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할 거고, 만에 하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라 그러면 내가 이 절차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정말 잘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감정의 경우에 나의 입증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해당 재판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